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신임을 재확인한 것이죠. 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심을 역주행하는 조치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내놓은 답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다는 답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율 높으실 때는 독단과 전행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마당에 청개구리 오기 정치까지 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수석에게 약점 잡힌 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국민에게 배째라고 하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조수석을 조수석에 앉혀두려고 하는 겁니까? 내 국민을 버리고 내 사람만을 위한 정치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자, 소국장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경질은 아니고 이 개선 방안을 제시해라. 즉 정면 돌파를 하겠다. 유임을 확실히 못을 박은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개선 네. 이야기를 했고 그 책임을 또 조 수석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고 그 배경은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 사안을 보는 그 판단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이번 사안 자체가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 청와대 개편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야당의 이런 공세에 밀려서 어떤 인사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갖추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 속에서 이번에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국 수석이 본인의 입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돌파 의지를 밝혔군요. 조순재 부장. 네, 지금 언론사 기자들이 연락을 하면 문자를 다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자 내용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에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리에 계속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인사 참사라든지 네. 이럴 때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에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때는 민정수석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물러나야 된다라는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가? 네. 참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판 의견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조국 수석에 대한 이 자리, 그리고 또 조국 수석을 지키려는 힘이 있다. 즉, 부산파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을 그 자리에 있도록 지켜주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부산파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산파가 도대체 뭡니까? 그 부산파라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 변호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에 연고를 둔 부산 출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칭해서 부산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김경수 경남지사도 거기 들어가죠. 지금 송인배 정무비서관이나 최인호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산파로 꼽히는데 조국 수석도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부모님도 옆에 진해에 살고 계시고 이러저러한 연고가 있다 보니까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뭐 부산파 쪽에서 조국 수석을 천거했다. 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부산 쪽 인물들, 부산파들이 좀 이렇게 조국 수석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요한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거취 논란을 두고 전국 경색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 바로 이 검찰 개혁, 법조 개혁,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뭐 사법개혁 추진 지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도 있고요. 이번에 조국 수석의 유임 이유로서 바로 사법개혁을 이어가야 된다. 그렇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1년 반 동안 와서 과연 검찰 제도라든지 사법 제도가 무엇이 바뀌었느냐
야당은 이 점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산파 같은 경우에는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광재, 안희정 이 두 사람으로 대별되는 386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준 대구 지역의 교수 이런 브레인 그룹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출신,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참모들이 핵심 세력으로 포진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서 부산을 석권하다시피 했지만 다음 총선 때는 뭔가 새로운 얼굴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얼굴로서 조국 수석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런 아하.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조국 수석에 대한 남다른 신뢰는 과거 북콘서트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임기가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국 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임기 5년까지 저 당시에 언급을 했던 거 보면 이미 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조국 수석을 염두에 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죠? 두 분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11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혁신과 통합으로 당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 이후에 조국 교수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토크 콘서트에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치 입을 맞춘 듯한 그런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5년 동안 당신이 맡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5년이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참여정부의 첫 민정수석을 지냈고 네.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 계속 5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그 쇄신을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이렇게 어떤 정책 일관성이라든지 오래 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은 거죠. 네. 자, 어찌 됐든 간에 과거의 민정수석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래 가는 거 맞죠? 숫자상으로 보면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1년 했고, 4개월, 5개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조수진 부장님 얘기하셨듯이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타이밍에 이제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전국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업무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구멍이 났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직기강 감찰이나 사정작업, 그 다음에 인사검증 두 군데도 지금 빵꾸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검찰개혁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지난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정부안 발표할 때 당시 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정관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로서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 역할은 끝난 거죠. 이제는 이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몫입니다. 네.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만약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게 더 안 되고 조국 수석이 있다고 더 잘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것보다는 아마 검찰개혁 이 문제보다는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전국의 안정적 운영과 문재인 정권의 순항을 위해서 저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우연히 아침에 라디오 시사 프로를 들었는데 네. 거기서 김한병 의원, 지금 원내대표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네. 나와서 이 문제를 물었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희 당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국 수석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라를 생각하면 교체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조국 수석의 개인적인 거취 문제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전체적인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년 7개월 됐거든요. 임종석 실장 체제의 비서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초에 이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